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의료보험, 대우나 반대, 광우병.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실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화가 나서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12분 중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버려놓은 것은 예비화가 나왔습니다. 바로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 후보를 대신하여 가족들이 건물 관리를 일부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발언 동영상이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7대 1148만 7천여 표, 48.7%의 득표를 얻어 당선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명박의 대한뉴스.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과 폐하 회장님 소식이 무조건 맨 처음입니다. 오늘 정의사회를 사수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BBK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민주적 설득의 미덕을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국민 성공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이 된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카페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안티명박 거기에서는 가입해서 1월부터 집회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없었어요. 정말 운영진끼리 집회를 할 정도였어요. 5명, 6명. 그 외에 이제 일반 회원들이 몇 명 이제 참여해서 한 10명, 15명 될 정도였는데, 총선 전까지도 저희가 집회 나가면 거의 손가락질을 하고, 못해도 한두 명씩은 덤벼왔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된 지 얼마 됐다고,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이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쪽에서는 집회를 했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했었고, 집중적으로 했던 게 이명박 특검, 숭례문 불탔었을 때 그때도 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직장들을 가지고 있고 의식화라든가 조직의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자신들이라도 하자 해서. 대학생 4학년의 여성이 있는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집회를 하자고 소울드레스에서 게시판에다 글을 썼는데, 솔직히 뭔가 이명박을 반대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단 광우병이 뉴스나 미디어에 너무 안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다 모르시고,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서는 알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글을 썼는데, 저랑 동시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딱 쓰고 보니까 게시판에 시위합시다라고 또 누가 올린 글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글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쫙 이루어졌어요.
연대되는 모든 카페나 사이트에 다 연대해보자는 글을 남기는 게 어떠시냐 저한테 제의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쪽지를 보내서 시위하고 싶다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소울들에서 비공개 카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을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카페를 결국에 만든 게 정반이었어요. 몇 분 만에 그냥 대충 지은 이름이어서 처음에는 정책반대 시위연대였어요. 왜냐면 시위하자는 걸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회원들이 쭉 오면서 CF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카페들 돌면서 같이 집회를 하자라고 몇몇 카페를 돌면서 글을 남겼어요. 우리는 패션 카페에서 왔는데 이런 연대를 하자는 제의를 하러 왔다. 그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배너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하고 싶으신 분, 키보드 워리어이실 분 말고 나오실 분이면 누구라도 이쪽으로 오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배너를 달고 그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글을 막 스크럽을 한 거예요. 장소랑 날짜랑 해가지고 다 정하고 대표를 할 만한 분,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위를 주도할 만한 사람들을 구한 거죠. 광우병 이슈를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청계천에서 26일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15명이서 하던 집회가 갑자기 300~400명이 됐고 집회에 참여하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겁이 났던 거죠. 저 왜 이제 우리 집회하는 장소에서 다른 쪽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만 한 200여 명이 됐어요. 아, 이게 큰 이슈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운영진 사이에서 우리는 부도덕한 이명박이 타겟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광우병 하나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소고기, 이제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이런 거 하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요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거 뭔 큰일이 난 거다. 이거는 확실하게 큰일이 난 거다 해서 5월 2일 집회를 그때 이제 잡게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대운하를 진행할 때는 이명박이라는 어떤 이명박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트나 운영진들이 거부 반응이 좀 있었는데 4월 말 정도 이렇게 찾아갔었을 때는 이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국민주권수호심연대라는 타이틀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이명박 탄핵 서명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걸 마련을 했었어요.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 주소가 3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사이트예요. 여기서 태진 서명운동 작업을 했었고 그거를 안단태라는 사람이 그 고등학생이 여기서 이거 한다, 여기에 서명 작업을 하자라는 그거를 아고라 청원에 올렸는데 여기가 그렇게 뜬 거고 이 사이트는 이것 때문에 폭주를 해가지고 F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안녕하십니까, 송일주입니다. 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국내 반입이 중단됐던 이 시대가 뒤로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니냐. 방어병 관련 어떤 세국 역사의 최대 쟁점이 30개월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에 예방과 치료도 할 수 없는 병 지금까지 발생한 광우병.
중간에 아고라가 있었고 각각의 공지가 올라오면서 그 공지들 내용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게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점 하나의 어떤 방식이나 패턴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다른 공간으로 퍼졌을 때 또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면서 더 많은 퍼뜨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역할들을 한 것 아닌가. 소울드레서나 베스트드레서 이런 카페들은 채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해요. 사진 보고 뭔가 웃기는 멘트를 날린다거나 해서 그런 게 되게 유명해져서 좀 다른 곳에도 유출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10대 여성에서 30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여기 이분들의 실천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반년이라는 카페를 만들자라고 합의해서 만들어서 카페 회원들이 이동할 정도로 이 전체 회원들이 같이 움직여 나간 거예요. 홍보를 하는데 팬카페, 여성 음식 카페 이런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였어요. 몇천 명이 우리 홍보하자 뭐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뭐 전반의 어떤 카페들이 다 뭐 그와 관련 어떤 분위기가 확 일어나고 광우병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활동하는 회원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아고라나 이런 데 다 올려야 됐었어요. 운영진 손으로. 근데 회원이 그때 15만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입한 카페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 10만 이상의 회원이 자기가 가입한 카페에 알리고 아고라에 다 글을 올리고 다 추천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5월 3일 날 정반년이라는 카페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인터넷에 떠도는데 안티 이명박 카페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한 집회다 라고 공지를 띄운 거예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주체가 뭐 그 소울 드레서라든가 뭐 투쟁적인 카페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카페다. 촛불 문화제는 사실 집회 신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문화제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불법이라고 하도 우기니까 제가 낮에 집회를 신고를 한 거예요. 뭐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운영진도 없다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찰들하고의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무슨 행사 보조 요원 뭐 한 15명 정도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다 작성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하자. 투쟁의 경험이라든가 뭐 조직에 몸을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뭐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 공지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사실 60명 대항 같은 건 말이 안 되는데 경찰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것도 경찰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비대위 어쩌고 뭐 이런 게 들어간 카페 제목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연대하자는 글을 남겼는데요. 김태형 씨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도와준다는 사람이니까 만났는데 쥐사냥꾼? 그 아저씨랑 같이 나온 거예요. 5월 3일에 너네 집회 어떻게 할 거냐, 해본 적은 있냐 물어봤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막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거 아니야, 민중가요 뭐 아니야 이러는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성명서를 뭐 써야 되느니 뭐 개요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니 하고 그걸 막 짜주는데 솔직히 저는 그 절차도 모르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명서를 꼭 내야 되나 뭐 이러고. 만약에 5월 2일이나 5월 3일 날이 첫 집회였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한 2-3개 정도 카페가 몇 개월 동안 쭉 진행해왔던 것들이 있었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퍼뜨려져 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안티 이명박 카페의 어떤 역할은 그런 어떤 씨앗 뿌리기 역할이었지 않았던가. 인터넷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이트의 서명운동에는 참가자가 35만 1,200명입니다. 국민이 먼저 공격당하는 그런 때 현재 60만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하루 수천 개가 넘는 항의글이 빗발치고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 홈피는 최근 네티즌의 폭주로 잠정 폐쇄한 상태입니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퍼진 글들이 뚝방 카페를 비롯해서 여폭진, 연희말 막 이런 데 많이 퍼졌으니까 그런 데 내식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가자 하고 개인들로 이제 다 나온 거죠.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광우병에 대한 뉴스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알려줬어요. 인터넷 싸이월드 쪽지를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기사 보고 여러 토론장이나 직원들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더라고. 홈페이지도 폐쇄하고 토론방도 폐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의를 어디를 통해서 들을 건지. 예, 학생들, 여러분 학생들, 자, 앞에 계신 분, 여러분, 자, 조금 진정하고, 자, 노래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죠?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는 바람에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던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문화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아지다가 뛰어들 시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못 참으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나오는데 어디가 애들 나오겠냐고요. 학생들이 나오는 거지 저희가 선동 안 하죠. 어린 학생들 학생들 안 다치고 저희는 선동 안 하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강행성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도 워낙 많이 왔고 무대차가 작았어요. 청계각자 저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차서 이명박 탄핵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국의 재협상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막 구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래를 들으니까 그게 전혀 안 맞았죠. 미국에 갔다 와서 하는 말, 소고기를 안 사먹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서 할 말입니까? 2메가바이트가 개념이 있습니까? 배심 8등급도 미친 소리 못 먹습니다. 생리대, 화장품, 다시다. 골병 소고기 수입 반대. 미친 소하면 너나 먹어. 자, 우리 언론분들 다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자, 언론에 잘 나가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미친 소! 미친 소! 미친 소! 종아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시민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선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보여주는 것만 했는데 다시 내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딱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이제 생중계를 진행을 하게 됐죠. 그 유럽 대통령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을 모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문화제고 하니까 촛불 들고 노래 좀 하고 뭐 UCC도 상영하고 다우나 소 막 넘어지던 그러니까 그때 딱 그 PD 수첩이 엄청 나왔었을 때였고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했어요. 5월 2일 날에 안티 이명박이 우리보다 먼저 했잖아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밤새면서 거의 새벽까지 잠도 진짜 안 자고 한 3시간씩 자면서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이. 자, 여러분 후련하십니까? 좀 시원하십니까? 분위기 좀 탔으니까 지금 6시 반에 일어나고 7시 반에 학교 가고 10시 반에 야자 끝나고 종로경찰서 김빛과장이 알려드립니다. 집회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촛불문화제 집회가 아닌 바로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문화재 양식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서 경비과장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불법이죠? 불법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촛불문화제 진행하고 있죠. 어디까지 했더라?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다 학교 학생들이 드시는 급식 똑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 새끼들이 과우병 다 들어오게 만들면 나 포함해서 내 동생 거기다가 내 부모님까지 스태트로 죽이려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씨발 나 억울해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 씨발 이놈의 개새끼야 나 좀 살려줘. 여기 후레스맨 지구 지키다가 대한민국까지 오셨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주로부터 광평선 수입을 막으러 온 우리는 후레스! 이명박에게만 얼굴을 찌푸려서 우리 서로에게는 얼굴 찌푸리지 말고 신나게 싸워가자고.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거짓말장인지 알면서 사기꾼인지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투표할 때 이명박 안 찍었습니다. 한나라당도 안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고 싶습니다. 돌멩이로. 애기가 분유가 없어서 애기가 배가 고파서 분유 몇 개 훔치면 도둑이 돼서 감옥 갑니다. 그렇지만 농지법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하면 청와대 대변인 되는 세상입니다. 정치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집중해야 할 학생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정부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희 동방신기를 지키는 카시오페아의 상징인 폴레드 야광봉입니다. 이번에 동방신기가 컴백합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전염되고 하면은 동방신기 저희 절대 못 봅니다. 타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클럽 여러분들 힘내서 이거 꼭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하고 문화 예산은 다 삭감돼 있고 개발에는 엄청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발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밀 테니 정치 똑바로 해주시고 언론 똑바로 해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을 요구할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삼수생입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 우선 네이버 조작하지 마십시오. 검색어 저희 눈독 따라 마십니다. 절대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탄핵하는 거 인원수 줄이지 마십시오. 다음에서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만 타고 살아. 올해로 세 번째 대학에 입시에 도전합니다. 올해도 안 되면 하지만 저희는 가난해서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내는 단과학을 다니면서 나머지 독학으로 대학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학을 자율화시켜서 등록금을 자기 마음대로 올려 저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을 금지시키고 대학 제도를 막고 의료병원 민영화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원에도 못 가시고 저를 뒷바라 주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 시위를 준비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서 지금, 그리고 오늘 낮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힘든 시위를 해서 좀 약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경찰분이 협박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낮 시위에 60명이 이상이 올 경우에는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위는 경찰분들의 생명도 걸려있는 일입니다. 경찰분들이 누구의 경찰입니까? 국민의 경찰이 아닙니까? 왜 그런데 왜 시민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까? 저는 만성신부전으로 20년 동안 혈액투석을 한 사람입니다.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면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되면은 저는 아마 한 달 안에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30대 정도 된 분이 환자복을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막 의료보험 민영화 그거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막 오니까 사람들도 막 따라 그러고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정말 마치 짜여진 프로그램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대책위가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했던 것보다 저는 5월 3일에 봤던 그 사람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나요. 내일은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나올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한테 궁금한 게 처음으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불풀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은 더욱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방패부대 나오고 있습니다. 진압하고 있습니다. 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봄바람대에서 한 번 더 초반가 음악 주세요. 개막식 행사는 여기에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바로 이제 여기에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스티벌 시민들을 퇴장시키고 나서 바로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촛불 시민을 다시 탄압하려고 하겠죠.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전이 시작되니까 1년 만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의 개새끼들! 다 죽여라 개새끼들아! 영박의 개새끼들아! 왜 연행되시는 건가요? 선생님 오늘 여기서 뭐 하시다 연행된 거예요? 아니 그냥 와서 노래 부르길래 그냥 노래 부르고 있었어. 집회 참석해서